네, 학습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중변수 자료의 탐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단일 변수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이번에는 다중변수, 뭐 멀티플, 멀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다중 변수 자료를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데이터의 탐색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바라본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우린 데이터를 면밀히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바라본 결과값으로 산점도 또는 상관 분석 결과 그래프 이런 것들을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어내서 우린 통찰력을 갖출 겁니다. 다양한 자료를 우리가 시각화를 하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점도와 또 그리고 상관 분석, 그 다음에 선그래프 또 자료의 탐색을 실습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섹션 산점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우리 산포도를 한번 배워본 적이 있죠? 산포도와 산점도 비슷한 겁니다. 산포도 어떤 확산의 개념이고 산점 점이 찍혀져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그래프로 그려낸다든지 선으로 그려낸다든지 아니면 리그레션 라인을 그려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죠. 보통 유사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산점도 산포도 이걸 좀 유사하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산점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다중변수 자료, 변수가 2개 이상인 자료에서 2차원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매트릭스나 또는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스카터 플랫, 벌써 스카터 플랫 그래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2개의 변수로 구성된 자료의 분포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2개의 변수 또는 2개 이상의 변수예요. 2개의 변수 대신에 2개 이상의 변수로 구성된 자료를 한번 알아볼 건데 얼마나 많이 확산, 분포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분포된 정도가 서로 상관성,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따져 묻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상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변인이 바뀔 때 다른 한 변인도 거기에 비례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사실 바뀐다라는 것보다는 서로 관계성이 입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변화시킨다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기온 간에는 상관성이 입증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할 때 보니까 기온도 오르더란 얘기예요. 또 기온이 오르거나 내림에 따라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에도 변화가 있더라. 그렇다고 해서 기온이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는 없죠. 또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팔면 우리는 기온을 오르게 할 수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관계는 있으나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통계학에서는 이런 것을 상관성이 입증됐다 하더라도 인과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서로 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서로 원인과 결과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상관성이 입증됐다 하더라도 인과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정의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는 것이 바로 이 아이리스 데이터예요. 꽃잎 폭과 꽃잎의 길이, 꽃 받침의 폭과 꽃 받침의 길이 이렇게 4개의 변수가 존재하는 붓꽃이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이 붓꽃에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세토사, 버지컬러, 버지니카 이렇게 품종이 카테고리로 존재하고 있죠. 세토사라고 하는 것의 관측값은 총 4개예요. 꽃잎 폭과 길이, 꽃받침 폭과 길이 이렇게 관측값이 4개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살펴볼 거 당연히 이제 아하 4개의 변수 또는 4개의 변인 즉 우리가 꽃 받침 길이 등등이 품종에 영향을 준다가 아니라 품종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4개의 변인의 값으로 품종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게 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서로의 관계성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X와 Y축으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산점도 되겠습니다. 점으로 표현하는 그래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변수 사이의 산점도 그래서 empty car의 이제 데이터셋에서 자동차의 중량과 연비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볼 거예요. 중량 자료, empty cars, 달러 사인, WT 하면 중량 자료가 가져오게 되겠죠. 달러 사인에 대해서는 뭐 이미 배운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empty cars, MPG 연비죠. 자, 연비와 중량 자료를 가져와서 각각의 변수에다가 입력해 두고 그래프를 그렸어요. 플롯. 그래서 WT와 MPG 두 개의 파라미터 값 주고 그 다음에 옵션 값은 중량 연비 그래프 제목 잡아주고 X 레이블, Y 레이블 물론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긴 하지만 표현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포인터 컬러는 레드로 줬고요. 포인트의 종류는 19번 표시를 줬어요. 이 번호에 따라서 포인터의 모양이 좀 다 다른데요. 이건 뭐 꼭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주로 이제 뭐 점으로 쓴다던가 사각형으로 쓴다던가 하니까 몇 개 여러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종류를 찾아 놓으면 되겠죠. 화면에 보는 것처럼 PCH 값에 따른 점의 모양들이에요. 순서 번호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량이 증가할수록 연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리그레션 라인을 그릴 수 있겠죠. 마이너스의 상관성이 입증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의 상관성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긋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렇게 그어서 두 변인 간의 상관성을 입증하고 하나의 변인을 알게 되면 다른 변인을 예측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량을 알고 있을 때 우린 연비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 범위 내에 들어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우리 19번 포인터의 값은 이렇게 속이 꽉 채워진 원형 모양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여러 변수들 간의 산점도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여러 변수들 간의 산점도를 본다는 얘기는 일단 대상 변수가 여러 개란 이야기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상황들이 단순 흑백 논리로만 정의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여러 개의 변수들이 있고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변수라는 건 우리가 예상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할 때도 단순 A와 B의 관계성을 입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다양한 여러 가지 변수들, 관측값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우리는 모두 적용을 시켜서 최대한
정답에 가까운 결과물을 얻어내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은 정답에 가까운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고도 얘기해요. 예, 정답에 가까운 해답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헤드 페어스에서 타겟 값을 보고 그다음 멀티플롯을 그려보면 이제 그래프가 굉장히 멋있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일단 결과값을 보면 데이터 테이블의 형태로 나오죠. 뭐 닷슨, 호넷, 베리안트, 마츠다 굉장히 좋은 차들이네요.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값을 알아보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확인하기로 했어요. 페어스 쌍으로 된 그래프를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멀티플롯 그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더니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것을 우린 다중산점도라고 합니다. 다중산점도. 그래서 연비와의 관계, 그 다음에 배기량, 그 다음에 뭐 이제 기업이, 중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대칭비를 보는 것이죠. 이제 한눈에 여러 개의 변수와 그 관계성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멀티플롯 같은 경우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멀티플롯은 단순 플롯, 즉 그 단일 플롯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한눈에 큰 그림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그림으로 가게 되는 거죠. 도대체 배기량과 연비 사이의 관계, 배기량과 엑셀 기업이 배기량과 중량의 수많은 관계들 중에서 가장 관계성이 짙게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가장 관계성이 짙게 나타난 것은 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취하고 너무 관계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제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예. 관계성이 입증된 것은 취하고 입증되지 않은 것은 버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전혀 관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런 것들은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점점 더 정확한 예측값을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룹 정보가 있는 두 변수의 이제 산점도, 그룹 정보를 알고 있고, 산점도를 이제 작성할 때 그 각 그룹별 관측값들을 다른 색깔과 점의 모양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아까 꽃잎의 길이, 꽃받침폭, 꽃받침의 길이 4개의 관측값들이 있고요. 그 4개의 관측값들이 가리키는 것은 3개의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4개의 관측값들은 정해진 것이고 그 4개의 관측값에 의해서 세토사, 벌지컬러, 벌지니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세토사, 벌지컬러, 벌지니카 이런 그룹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룹 정보를 알고 있다면 산점도를 작성할 때 그룹별 관측값들을 다른 색깔과 점의 모양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좀 이제 뭐 세토사, 벌지컬러, 벌지니까 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수박이냐 참외냐 이게요. 무게와 길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을 때 무게와 길이가 있어요. 무게와 길이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무게와 길이에 의해서 수박이냐 참외냐 이렇게 이제 결정된다고 할게요. 수박과 참외의 그룹이 정해지는 거예요. 무게와 길이에 의해서. 그러면 수박에 대한 산점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참외에 대한 산점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바로 코드예요. 그래서 이리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이제 데이터를 좀 일부만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as numeric 그래서 아이리스의 스페시즈 즉
점의 모양을 지정해 줬고 그 다음에 출력하고 레드, 그린, 블루 점의 컬러를 지정해 주었어요.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됐고 제목은 이제 아이리스 플랫이라고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정해줬고 컬러도 포인트에서 정해준 것으로 잡아줬어요. 자, 그러면 값들이 이제 출력이 되게 될 텐데 이 출력되는 값들을 보면 자, 점의 모양은 이제 당연히 뭐 좀 다르게 동그라미, 세모, 그 다음에 플러스의 모양으로 그려진 것이고 그 다음에 포인트의 내용 출력은 이렇게 쫙 숫자, 우리가 알기는 좀 어려운 1, 2, 3 이렇게 숫자의 형태로 쭉 출력이 될 거예요. 이걸 우린 그래프로 그려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명확한 우상향의 플러스의 상관성을 입증한 데이터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꽃잎의 길이, 이 꽃잎의 길이가 길수록 꽃잎의 폭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자, 꽃잎의 길이가 길수록 꽃잎의 폭도 커지고 세토사 품종은 다른 품종에 비해서 꽃잎의 길이와 폭이 확연히 작다는 얘기예요. 우리 화면에 있는 좌측 하단에 아주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빨간색 점. 이 세토사 품종은 다른 두 품종에 비해서 꽃잎 길이와 꽃받침 폭 길이가 확연히 작아요. 버지니카 품종은 다른 두 품종에 비해서 완전히 커요. 그래서 이제는 그룹핑, 이 그룹에 대해서의 레인지, 범위도 지정해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꽃잎의 길이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2 이상 되면 우린 당연히 이제 세토사일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럴 때 우리가 점이 예를 들면 이럴 때 찍히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찍히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상치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치, 이상한 값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값들, 이상치. 또 측정할 수 없는 값을 결측치, 결측값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상치와 결측치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예. 자, 그러면 이상치와 결측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이 바로 지금 현재의 화면이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리스 데이터는 다 이상치와 결측치는 다 제거된 상태로 깨끗한 데이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 데이터를 실습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R에서는 기본적으로 또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R에서는 제공되는 데이터가 뭐 아이리스, 그다음에 보스턴 집값 예측값,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사이파 10, 사이파 100, 사진에 대한 얘기예요. 사이파 10 10가지 종류의 이미지 데이터, 사이파 100 100가지 종류의 이미지 데이터, 또는 아니면 6만 개의 손글씨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습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대부분 다 보통 생존율 예측할 때 타이타닉 데이터 많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분류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이제 붓꽃 데이터 많이 이용하고요. 이미지 분석할 때 사이파 10, 사이파 100 이런 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